즉시 송장공은 청나라로 치하하는 글을 보냈다. 그 내용은 전날 약속대로 새 성과 흰 구슬과 황금과 곡식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정려공이 제족을 불러 상의한다. 처음에 나라를 차지하는데 급해서 그들의 요구를 낙했다만 이제 과인이 임금자리에 오르기가 무섭게 약속한 걸 보내라 하니 송나라 요구대로 물건을 보내면 부고가 텅 빌 지경이다. 더구나 임금자리에 오른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곧 성셋을 잃고 보면 어찌 이웃 여러 나라의 비웃음을 면하리오. 제족의 계책을 아랜다. 즉위한 지 오래지 않고 인심도 안정되지 못한 중에 땅을 베어주면 백성이 원망하고 들고 일어날 염려가 있어 우선 세성에서 바치는 샘물만을 보낸다고 하시오. 구슬과 황금은 언약한 것의 3분지 1만 보내시고 완곡한 말로 사죄합시오. 해마다 보내기로 한 곡씩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거절합시오. 정려공은 제족의 말대로 송장공에게 완곡한 서신을 쓰고 우선 흰구슬 30쌍과 황금 3,000일을 송나라 사자에게 주어 보냈다. 송나라 사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송장공에게 보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서 한글에 있다 하며 새 성에서 받은 세물은 겨울에나 바치겠다고 하더이다. 송장공이 대로한다. 죽어가는 놈을 내가 살렸고 빈천한 놈을 내가 부귀하게 해줬다. 그 놈이 차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저울의 물건이었거늘 제 놈이 무엇이 관대 감히 인색스레 군다더뇨. 다시 정나라에 가서 꼭 서약한 수량대로 내놓으라 하고 성셋을 달라고 하여라. 새 성에서 바치는 세물만 받겠다더냐고 단단히 일러라. 예, 사자는 다시 정나라로 갔다. 그러나 정려공과 제족은 다시 상의하고 송나라 사자에게 곡식 2만 종만 주어 보냈다. 그런데도 송나라 사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뒤 또 다시 왔다. 우리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약속한 수량대로 못 보내겠으면 직접 제족이 와서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시더이다. 이 말을 듣고 제족이 정려공에게 아랜다. 송호는 지난날 우리나라에 도망와서 우리 선군의 은덕으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나라 덕분에 오늘날 군위에 앉았건만 눈꽃만큼도 고마운지를 모르는 실로 배운 망덕한 자입니다. 이제 주공을 군위에 올렸다는 공으로 무한한 욕심을 부리니 이렇듯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순 없습니다. 청컨대 신은 주공의 명을 받잡고 제 나라와 노나라에 호소하고 이 일을 원만히 주선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려공이 근심한다. 노 두 나라가 우리를 위해 과연 힘써줄지. 제족이 대답한다. 지난날에 우리 선군께서 허를 치고 송을 쳤을 때도 노 두 나라는 우리를 도왔습니다. 노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지금 군위에 있는 것도 실은 우리 선군의 도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쟤는 우리 정과 별로 자별하지 못하나 노만은 우리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정려공이 다시 묻는다. 그들에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을 일러줘야 하지 않겠느냐.
애초에 화독이 자기네 주공을 죽이고 지금 송으로 있는 공자빙을 군위에 세웠을 때 우리 성군은 제, 노, 두 나라와 함께 송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무사하게 해줬습니다. 그때 송으로부터 노는 고의 대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상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 노에게 이 일을 호소하고 그때 받았던 상리를 송에게 돌려보내면 송호도 지난날의 자기 소행을 생각하고 자연 억지를 부리지 못하리다. 정려공은 크게 기뻐했다. 그대의 계책을 들으니 이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하다. 이 정나라 사자 두 사람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각기 제, 노, 두 나라에 갔다. 그들은 각기 맡은 바 나라에 가서 정나라의 새 임금이 즉위한 것을 고했다. 그들은 송장공이 배운 망덕하여 뇌물을 잡고 강요한다고 호소했다. 노안공은 정나라 사자가 호소하는 말을 듣고는 웃었다. 지난날 송장공이 즉위한 뒤 우리는 가마솥 하나밖에 뇌물을 받지 못했건만 이제 정나라 뇌물을 끔찍히 받아먹고도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과인이 책임지고 송에 친히 가서 그대의 주공을 위해 잘 자선할 터인즉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정나라 사자는 사례하고 노나라를 떠났다. 한편 제나라로 간 정나라 사자도 같은 사정을 호소했다. 제2공은 지난날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나라 사자 홀이 적을 무찔러 준 데 대해 아직도 감격하고 있었다. 비록 둘째 딸 문강과 혼인을 시키려다가 자울이 굳이 사양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제2공은 아직도 자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정나라가 호를 폐위시키고 돌을 임금자리에 세웠다는 것이 비위에 마땅치 않았다. 제2공이 불쾌한 안색으로 정나라 사자에게 말한다. 홀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폐위를 시키고 돌을 올려 앉혔느냐. 지금 그대들이 임금 자리에 올렸다는 그대들의 임금도 또한 허물이 없지 않다. 과인은 모든 나라 제후를 거느리고 귀국의 성 아래로 가겠다. 그때 다시 보자. 하고 예물도 받지 않았다. 이야말로 선전포고였다. 정나라 사자는 이 뜻밖의 말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즉시 제나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나라에서 돌아온 사자는 곧 이 사실을 보고했다. 크게 놀란 정려공이 제족에게 묻는다. 최우는 우리를 책망하려고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서 올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제족은 무슨 각오라도 한 듯 정컨대 신은 군사를 뽑고 수레를 모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오면 맞이하여 싸울 뿐 조금도 제 나라 군사를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하고 결연히 대답했다. 한편 노원공은 공자유를 불렀다. 내 송나라에 가서 내가 송에 가겠으니 언제쯤 가면 좋겠냐고 알아보고 오너라. 공자유는 송나라에 가서 부군의 말씀을 전했다. 송장공은 노안공이 왜 온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네, 송나라에 가서 내가 송에 가겠으니 언제쯤 가면 좋겠냐고 알아보고 오너라. 공자유는 송나라에 가서 부군의 말씀을 전했다. 송장공은 노안공이 왜 온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은큼스레 대답했다. 과인이 귀국 경계까지 가야지. 어찌 노께서 몸소이 머나먼 곳까지 오시도록 앉아서 기다립니까? 그러니 돌아가서 이 뜻을 전하오.
공자 유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군에게 송해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노왕공은 다시 송으로 사자를 보냈다. 노나라 사자가 송나라에 가서 송후에게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오는 9월에 자계 지방 부종 땅에서 군우와 회견하시겠다고 하시더이다. 송장공은 그저 웬일인가 궁금했을 뿐 거절하진 않았다. 주한왕 20년 가을 9월이었다. 송장공과 노환공은 부종 땅에서 회견했다. 이번 귀국에 정나라 여러 가지로 돌봐준 데 대해서 과인이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 지금 정나라는 재정이 궁색한 모양인데 이왕 돌봐주는 김에 좀 더 세정을 살펴줬으면 좋겠소. 송장공은 그저 노우가 만나자고 한 뜻을 짐작했다. 정나라 임금은 지금까지 과인의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많습니다. 비컨대 과인은 계란이 날개까지 돋도록 품어준 셈입니다. 더구나 과인이 애초에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송나라 수고에 보답하겠다면서 미리 서약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임금 자리까지 차지하고서는 즉시 맹세를 져버리니 과인인들 어찌 괘씸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노왕공이 타이른다. 귀국이 정나라 임금에게 베푼 은혜를 그가 어찌 잊을 리 있겠습니까? 다만 즉위한 지 오래지 않고 부고에 물건이 넉넉치 못해 자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럽디다. 그런즉 약속한 바를 빨리 하느냐 좀 늦느냐의 정도입니다. 결코 정나라가 군우를 저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정 의심되신다면 과인이 이 일을 보장하겠소이다. 그러나 욕심 많은 송장공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금과 옥은 부고가 넉넉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성셋은 왜 내놓을 수 없답니까? 노원공은 좋은 말로 대답한다. 정나라 임금은 선군이 이루어놓은 걸 조금이라도 잃고 보면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겠기로 그 대신 새 성에서 들어온 세물만 바치겠다는 것이겠지요. 과인이 듣기엔 이미 곡식 2만 종을 군우에게 바쳤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송장공은 유리하게 말을 돌린다. 이번 정나라에서 보내온 곡식 2만 종은 해마다 보내기로 한 곡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성색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외에 보낸 물건도 반이 못되게 보냈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니 다음날 과인은 다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노우는 여러 말 마시고 과인을 위해 힘써 주시오. 노왕공은 송장공이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원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마침내 회담은 결렬되고 노왕공은 불쾌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왕공은 귀국하자 즉시 공자 유를 정나라로 보내 송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그런지 얼마 뒤 정나라에서 대부 옹교가 노나라로 왔다. 옹교가 지난날 송나라에서 뇌물로 받은 상리를 노왕공 앞에 내놓고 말한다. 이것은 지난날 송나라 물건입니다. 우리 주공께서는 이런 물건을 감히 두어두기 송구하다 하며 성셋 대신 이 물건을 도로 송나라 부고에 돌려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흰구슬 30상과 황금 2,000리를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수고로우시지만 군우께서는 송나라에 전해주시고 다시 군말 없도록 힘써 줍시오. 노왕공은 귀찮지만
인정상 거절할 수 없어 정나라의 부탁을 승낙했다. 노안공은 다시 송장군과 곡구 땅에서 회견했다. 두 나라 군우는 서로 예를 마쳤다. 노안공이 정백을 대신해 보라는 뜻을 말하고는 흰 구슬과 황금을 내놨다. 정이 언약한 물건을 군우에게 반도 바치지 못했다기에 과인이 정을 책망했더니 정이 겨우 긁어 모아가지고 와서 전해달라 하기에 가지고 왔소이다. 그러나 송장공은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다. 약속한 송셋은 어느 날에 주겠다고 합디까. 노안공은 속으로 참 지독한 놈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정백은 선군이 지키던 말을 감히 사사로운 은혜에 쓸 수 없다면서 강토를 내놓은 대신 이제 한 가지 물건을 바치겠다고 합디다. 아마 이 물건은 성셋만 못하지 않을 것이오. 그저 노원공이 데리고 온 좌우 사람에게 분부한다. 그 물건을 들여오너라. 이윽고 노에서 온 사람들이 보자기로 싼 큼직한 물건을 높이 떠받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꿇어앉아 그 물건을 송장공 앞에 갖다 바쳤다. 송장공은 사사로운 은혜란 말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좌우 신하들은 그 비단 보자기를 벗겼다. 상나라 시대 유물인 제사 지낼 때 쓰던 이가 나타났다. 바로 그것은 지난날 송장공이 군위에 오른 뒤 뇌물로 정나라에 보낸 것이었다. 송장공은 대번에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시치미를 떼고 천연스레 묻는다. 저 물건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노안공은 송우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설명했다. 이것은 지난날 귀국 부고에 있었던 보물이요. 정나라 선군 정장공이 생존 시에 군우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귀국이 이 같은 보물을 정나라에게 보낸 것이요. 그 뒤 정나라는 대대로 이것을 보물로서 전할 생각이었으나 이번 새로 즉위한 정백은 감히 이런 보물을 홀로 차지할 수 없다면서 다시 귀국에 돌려보내는 바라고 합디다. 그러니 군은 공자 때 정나라에서 망명 생활하던 걸 생각하고 정나라 땅 대신 받아둡시오. 지난날에 정장공은 귀국이 주는 물건이면 받았지만 이번 새로 즉위한 정백은 아마 그럴 수 없는 모양이지요. 노안공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언중육으로 빈틈이 없었다. 은큼하고 질긴 송장공은 노안공이 지난 일을 들춰내는 데는 별 수 없이 얼굴을 붉혔다. 과인은 정신이 없어 지난 일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돌아가 부고 맡은 신하에게 물어보리다. 노안공은 빙그레 웃으면서 모든 일을 서로 좋도록 하시오. 하고 뒤를 눌렀다. 이때 밖에서 송나라 사람이 들어와 송장공에게 고한다. 연백이 우리 송나라에 오셨다가 주군께서 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송장공은 연백을 이리로 모셔오라 했다. 그래서 노안공은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됐다. 연백이 송장공에게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바로 제나라 이웃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나라 침략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차 기국의 힘을 입어 제나라와 우호를 맺고 사직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길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연나라를 위해 수고스럽겠지만 제 나라에 가셔서 말씀 좀 해줍시오. 송장공은 연백의 호소를 동정했다. 그리고 그는 잘 주선하겠노라고 승낙했다. 곁에서 노왕공이 송장공에게 말한다. 제와 기는 대대로 원수가 아니므로 제 나라는 항상 기를 접었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군우가 연을 위해 제와 연이 우호를 맺도록 힘써주시면 과인도 또한 기를 위해 제와 교섭해서 모든 나라가 무기를 버리고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보리다. 이리하여 세 나라 군우는 함께 국고에서 연맹을 맺었다. 노왕공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겨울이 되도록 송나라로부터 아무런 기별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정나라에서 또 사자가 왔다. 송나라는 우리 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속히 약속한 물건을 내놓으라 또 조릅니다. 그래서 송과 우리 정 사이엔 사람이 연락 부절입니다. 군우는 우리 정을 불쌍히 생각하사 이왕 보아주시던 김에 한 번만 더 송과 만나시고 잘 주선해 줍시오. 노왕공은 정나라 정경을 동정하고 한 번 더 송장공과 교섭할 것을 허락했다. 노왕공은 즉시 신하를 불러 경은 송나라에 가서 송호에게 과인의 말을 전해라. 과인이 정나라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다시 허구 땅에서 송호와 서로 회견하기를 바란다고 하여라. 하고 허구에서 만날 날짜까지 일렀다. 통제한 그날에 맞춰 노왕공은 허구로 갔다. 그러나 송장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송나라에서 사자가 송장공의 전가를 가지고 왔다. 우리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송과 정은 서로 언약한 것이 있으니 군우는 간섭 말라고 하시더이다. 노왕공은 비로소 대로하고 크게 송나라 사자를 꾸짖었다. 보통 사람이라도 욕심이 너무 많고 신의가 없으면 그 장래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더구나 한나라 임금의 경우일 땐 더 말할 것도 없다. 노왕공은 송나라 사자를 면대에서 꾸짖고 즉시 수레를 돌려 청나라로 갔다. 노왕공은 수일 뒤 무부 지방에서 종려공과 회견했다. 그곳에서 노, 정 두 나라 군우는 군사를 일으켜 함께 송나라를 치기로 했다. 여몽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좌우를 쫓아내고 임금이 된 자돌이나 형인 노은공을 죽이고 임금이 된 노완공이나 흉악한 것들이 서로 청하고 서로 도원이 우습구나. 역시 비살된 임금들을 이어 임금이 된 송장공은 욕심이 많아 마침내 노정의 군사와 싸웠도다. 송장공은 사자로부터 노왕공이 노발대발하며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 의좋게 지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무방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송장공은 제2공이 정나라 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자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는 무슨 속생각에서인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송장공은 공자유를 불러 세세히 일러주었다. 너는 제 나라에 가서 우호를 맺되 정나라 자돌이 우리 송의 은혜를 저버린 사실을 일일이 호소하여라. 그리고 과인이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 만일 제와 협력할 수만 있다면 함께 정나라와 싸워 자돌을 무찌르고 정나라 전 임금 호를 다시 군위에 세울 생각이 있다고 하여라.
동시에 재와 연과 서로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는 것도 부탁하고 오너라. 공자 유는 송장공의 분부를 받고는 사자가 되어 즉시 제로 갔다. 제나라로 간 공자유가 아직 돌아오기 전 일이었다. 하루는 송나라 변방 관리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지금 노, 정 두 나라가 동시에 군사들을 일으켜 우리 송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날카로운 기세로 이미 휴양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송장공은 이 보고를 받고는 크게 놀랐다. 즉시 모든 대부와 함께 상의했다. 공자 어설이 간한다. 군사가 강하게 싸울 수 있느냐 또는 약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싸우는 명분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송은 지나치게 적나라 재물을 탐하다가 마침내 노국과의 우호마저 이렇습니다. 또 정, 노 두 나라는 얼마든지 당당히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송은 사죄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화평을 구합시오. 남궁 장만이 분연히 반대한다. 저기 우리 성미까지 왔는데 활 한 번 쏘아보지도 않고서 사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난이 노릇을 하고야 어찌 나라 위신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화독이 아랜다. 장만의 말이 지당한 줄로 아랩니다. 송장공이 드디어 공자 어설에 간언을 듣지 않고 분부한다. 그러면 남궁 장만을 장수로 삼고 적과 싸우기로 한다. 누구를 선봉으로 삼을꼬? 남궁 장만은 맹획을 선봉으로 청거했다. 송나라 병차 300승을 출동시켜 적과 사이를 두고 진세를 폈다. 한편 노왕궁이 정백과 함께 나란히 달려가서는 진 앞에 수레를 멈추고는 홀로 나아가 적을 향해 외친다. 그 아이는 싸우기 전에 송공과 단둘이 할 말이 있다. 속히 나오너라. 그러나 송장공은 속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없지 않아 병이라 핑계하고는 나가지 않았다. 이때 남궁 장만이 아득히 바라보니 두 개의 수놓은 수레 덮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그 안에 노환공과 정백이 각기 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남궁 장만이 맹에게 어깨를 쓰다듬으며 분부한다. 오늘날 대공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저기 보이는 수놓은 두 덮개 속에 노, 정, 두 나라 군우가 틀림없이 타고 있으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대는 솜씨를 천하에 드날리도록 하라. 맹액을 즉시 손에 혼철 정광모를 들고 한 손으로 수레를 몰면서 나는 듯이 쳐들어갔다. 노, 정, 두 나라 군우는 달려오는 적장의 형세가 잠옷 흉악한 걸 보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뒤로 물러섰다. 동시에 두 장수가 달려나왔다. 하나는 노나라 공자 이기며 또 하나는 정나라 원번이었다. 그들은 각기 쏜살같이 용차를 달려 앞에 오는 적장을 가로막고는 큰 소리로 외친다. 내 성명이 무엇이뇨? 속히 말하여라. 적장이 수레를 달려오며 대답한다. 나는 송나라 선봉 맹획이다. 원번이 웃으며 말한다. 이름 없는 졸개로구나. 내 칼을 너 같은 자에게 더럽힐 수 없으니 속히 돌아가서 너의 장수나 내보내거라. 내 단번에 그놈을 죽이리라. 대로한 맹에게 강모로 원번을 후리친다.
원본이 머리 위로 내려오는 강모를 칼로 막으며 접전하는데 공자에게 노근을 거느리고 맹획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맹획은 공자 익과 원본을 상대로 싸우되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에 노나라 장수 진자, 양자와 정나라 장수 담백이 나가서 맹획에게 달려들었다. 맹획도 다섯 장수와 싸우기에는 힘이 벅찼다. 이때 양자가 쏜 화살이 맹획의 오른팔에 들어맞았다. 순간 맹획의 손에서 강모가 떨어졌다. 다섯 장수는 일제히 달려들어 맹획을 수레에서 끌어내려 결박했다. 맹획이 붙들리는 바람에 송나라 용차와 군사들도 많이 사로잡혔다. 송나라 병사로서 도망친 차라고는 겨우 보졸 50여인에 불과했다. 송나라 장수 남궁 장만은 싸움에 패한 걸 바라보고는 입술을 악물었다. 맹획을 돌려오지 못하면 내 무슨 면목으로 성에 돌아갈 수 있으리요. 그는 즉시 그의 장자 남궁우를 불러 병차 30승을 내주고 분부했다. 너는 즉시 나아가 싸우되 싸우다가 거짓 패한 체하고 적군을 유인하여 서문까지만 끌고 오너라. 내게 한 계책이 있으니 그 뒷일은 내가 담당하마. 남궁우는 명령을 받고 즉시 출전했다. 남궁우는 창을 비껴들고 나가서 큰 소리로 꾸짖는다. 정나라 자도라, 너는 의리를 저버린 놈이다. 스스로 죽고자 이곳까지 왔으면 어째 속히 항복하지 않느뇨. 이런 욕설을 듣자 정나라 장수 한 사람이 즉시 공노수 몇 명을 이끌고 홀로 병차에 올라 진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젊은 남궁우를 얕봤다. 정나라 장수는 즉시 달려들어 남궁우와 싸운 지 수팝에 일렀다. 남궁우는 슬며시 병차를 돌려 달아난다. 정나라 장수는 승세를 놓치지 않고 즉시 추격했다. 달아나며 쫓으며 두 병차는 서문 가까이까지 갔다. 문득 포소리가 크게 일어났다. 그자 정나라 장수는 뒤를 돌아봤다. 어느덧 남궁 장만이 뒤를 끊고 시살에 들어오지 않는가. 그자 달아나던 남궁우도 병차를 돌려가지고는 쳐들어왔다. 정나라 장수는 앞뒤로 공격을 받으며 연달아 활을 쐈다. 그러나 남궁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나라 장수는 더욱 놀라고 당황했다. 어느덧 남궁 장만은 전속력으로 병차를 달려 정나라 장수가 탄 수레 속으로 뛰어들어가 한 손으로 정나라 장수의 뒷덜미를 들어 달리는 병차 밖으로 내던졌다. 이에 송나라 군사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나라 장수를 사로잡았다. 한편 정나라 장수 원본은 본영의 편장 하나가 홀로 병차를 몰아 적의들을 쫓아갔다는 보고를 받고는 혹 실수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담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서는 나는 듯이 뒤쫓아갔다. 원본과 담백이 달려가 본즉 송나라 성문이 크게 열리면서 대제 화독이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지 않는가. 이 광경을 멀리 바라본 노나라 장수 공자익도 또한 진자와 양자를 거느리고는 싸움을 도우러 달려갔다. 이리하 양편 군사는 해가 저물자 서로 횃불까지 잡고 크게 싸우다가 달게 울 무렵에야 겨우 흩어졌다.
송나라 군사의 손실은 매우 컸다. 남궁 장만이 사로잡은 정나라 장수를 송장공에게 바치고 청한다. 청컨대 사자를 정나라 병영에 보내어 이 정나라 장수와 우리 맹획과를 서로 바꾸기로 교섭합시다. 송장공은 허락했다. 사자는 정나라 병영에 가서 사로잡은 장수를 서로 교환하자고 교섭했다. 정백도 허락했다. 양편에선 사로잡은 장수를 힘차게 함차에 싣고 각기 진 앞에 나아가서 서로 교환했다. 이래하여 정나라 장수는 정나라 병영으로 돌아가고 맹획은 송나라 성중으로 돌아갔다. 이날 양편이 다 싸우지 않고 쉬었다. 한편 송나라 공자 유는 제나라에 당도했다. 그는 송장공의 뜻을 제의공에게 전한다. 제의공이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과인은 정나라 자돌이 그 형 좌우를 쫓아내고 군이 오른 것을 미워한다. 그러나 과인은 원수가 아닌 기나라가 있어 정에까지 손을 댈 겨를이 없소. 이번 과인이 기나라를 치는데 귀국이 군사를 보내주면 과인도 귀국이 정나라를 칠 때에 가서 도와드리겠소. 공자 유는 제의공에게 절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노왕공과 정려공은 군영에 모여 앉아 장차 어떻게 해야 송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가 있을까 하고 상의했다. 이때 한 장수가 밖에서 들어와 아랜다. 기나라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노를 배웁겠다고 합니다. 노왕공은 기나라 사자를 들어오겠다. 기나라 사자가 들어와 국서를 올린다. 그 국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제 나라가 우리 기나라를 침범했습니다. 망하느냐 사느냐 조석간에 놓였습니다. 노나라는 우리 기나라와 조상 때부터 서로 혼인한 사이라. 군우는 지난날에 우호를 잊지 마시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지금 물불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기나라를 도와주소서. 노왕공은 국서를 보고 크게 놀랐다. 기나라 군우가 이렇듯이 급함을 고하니 과인은 가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송나라 성을 함몰하지 못했으나 사세가 이렇듯 어긋나는 바에야 우선 회군합시다. 이쯤 하면 송으로 다시는 물건을 보내라 마라 귀찮은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려공이 대답한다. 군우께서 군사를 옮겨 기나라를 구원하러 가신다면 원컨대 과인도 제군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노왕공이 크게 기뻐하며 영체를 뽑고 곧 회군할 준비를 하여라. 하고 모든 병영에 하령했다. 마침내 노, 정, 두 나라 군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나라로 갔다. 노왕공은 30리 가량 앞서가고 정려공은 혹 송나라 군사에 추격이 있을까 하여 뒤를 끊으며 떠났다. 이때 송장공은 제나라를 다녀온 공자 유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적의 군사가 어디론지 이동해 가는 걸 보았다. 송장공은 혹 자기네를 유인하려는 계책이나 아닌가 의심하고는 그 뒤를 쫓지 않았다. 그 대신 정탐군을 뒤따려 보냈다. 수일 뒤 정탐군이 돌아와서 보고한다. 노, 정 두 나라 군사는 이미 우리나라 경계에서 떠났습니다. 수소문해 본즉 그들은 기나라를 도우러 갔다고 합니다. 송장공은 비로소 안심했다. 태제 화독에 아랜다.
제나라는 우리가 정나라를 칠 때 도와주겠다고 승낙했습니다. 우리 송도 이번에 제후가 기나라 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남궁 장만이 자원한다. 원컨대 신이 가서 제나라를 원조하겠습니다. 송장공은 병차 200승을 내주고 맹액으로 선봉을 삼아 출발하겠다. 한편 기나라를 치기 시작한 제나라는 위나라 군사와 합세했다. 겸하여 그들은 연나라 군사까지 징집했다. 지난날 제2공은 위선공과 회견하고 언제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에 제나라가 기나라를 치자 위나라도 군사를 보내 도우려 했으나 때마침 병중이던 위선공이 세상을 떠났다. 즉시 세자 사기 군이 올랐다. 그가 바로 위의공인 것이다. 위의공은 부군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비록 상종이지만 성군이 제2공과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다 해서 즉시 병차 200승을 보냈다. 그러면 연나라 군사는 어째서 이런 싸움에 참가했을까? 원래 연나라 임금 연백은 제나라에게 잡아먹힐까 떨고 있는 처지였다. 그러던 차에 법보다 무서운 제나라가 군사를 청했으므로 연백은 이참에 제2공에 비위를 맞춰주고는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치니 군사를 거느리고 갔던 것이다. 이 기나라 기우는 제, 위, 연, 세 나라 대군이 쳐들어오자 감히 나아가 싸울 생각도 못했다. 기우는 성과 보름한 높이 쌓고 성지를 깊이 판 후 굳게 지키면서 그저 노나라 군사가 구원 오기를 눈빠지게 기다렸다. 어느 날 신하가 급히 들어와 기우에게 아랜다. 지금 노와 정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기우는 그저 노랗던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기우는 즉시 성에 올라가 노군과 정군을 바라봤다. 그리고 일변 영접할 제반 준비를 했다. 이때 노왕궁은 기나라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제2공과 만났다. 노왕궁이 장인인 제2공에게 좋은 말로 정한다. 기나라는 과인의 나라와 웃대 서로 혼인한 사이입니다. 옛날에 기가 귀국에게 지은 죄가 있다 하기에 이렇게 과인이 몸소 왔습니다. 청컨대 기나라의 옛 허물을 용서하소서. 제2공이 완강히 대답한다. 우리 손조 애공은 지난날 기의 참소로 주에 붙들려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세상을 떠났소. 그 일이 있은 뒤 과인의 댁까지 8대를 내려오도록 아직 그 원수를 갚지 못했소. 군우는 조상 때 서로 통혼한 사이라니 기나라를 도와주건 말건 맘대로 하오. 과인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조상 원수를 갚기 위해 기나라를 쳐야겠소. 어느 날 할 일은 다만 싸움이 있을 뿐이오. 이 말을 듣고는 노왕공은 대로했다. 그는 공자익으로 하여금 병차를 몰고 나가서 싸우겠다. 이 제2공도 공자 팽생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겠다. 원래 팽생은 만부도 당적할 수 없는 용사였다. 공자익이 어찌 그를 당적할 수 있으리요. 노나라 진자, 양자 두 장수도 나가서 힘을 합해 팽생과 싸웠다. 그러나 세 장수는 자기들 앞가림밖에 못했다. 이때 위와 연백이 제, 노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달려나가 제군을 도왔다.
노군의 형세가 몰리는 판인데 뒤에 오던 청나라 대군이 당도했다. 청나라 장수 원본은 담백과 함께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는 직접 제후의 본영을 엄습했다. 그제야 기후의 동생 영계도 군사를 거느리고는 성 밖에 나가서 싸움을 도왔다. 이에 각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제나라 공사 팽생도 그제야 약간 뒤로 물러섰다. 마침내 제, 위, 연이 한패가 되고 노, 정, 기가 한패가 되어 육군 군사가 한데에 어울러져 서로 시살했다. 피비린내가 천지에 가득했다. 노왕공은 함께 싸우다가 우연히 연백을 보게 됐다. 노완공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연배가 지난날 곳곳 땅에서 송, 노, 연 세 나라가 함께 동맹 맺은 것을 잊었느냐. 맹세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송이 먼저 맹세를 저버리기로 과인은 송을 치고 왔다. 너도 또한 송나라의 못된 버릇을 본받아 제나라 앞에서 아첨 부릴 줄만 알고 내 국가를 위해 길이 생각할 줄은 모르느냐. 연나라 연백은 자기가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연백은 머리를 숙이고 싸움터에서 슬며시 피했다. 데리고 온 군사들이 피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수습해야겠소. 핑계하고 연백은 어디론지 숨어버렸다. 위군은 애초부터 이렇다 할 장수가 없었다. 그래서 맨 먼저 위나라 군사가 패하기 시작했다. 일이 이쯤 되자 제후 군사도 또한 패하기 시작했다. 죽어 자빠진 여섯 나라 군사는 산과 들에 가득하고 피는 흘러 냇물을 잃었다. 이 싸움에서 제나라 장수 공자 팽생이 화살을 맞고 거의 죽게 됐다. 이때 저편으로부터 티끌이 연기처럼 일어나면서 달려오는 군사가 있었다. 송나라 군사가 그제야 당도했던 것이다. 송나라 군사가 오는 걸 보고는 노, 정, 두 나라 임금은 일단 군사를 거뒀다. 호증 선생이 시로써 이를 읊은 것이 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속이면서 외로운 성을 단번에 집어삼킬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자기 군사가 먼저 패했으니 제후는 후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도다. 송나라 군사가 미처 가쁜 숨결도 돌리기 전이었다. 일단 군사를 거뒀던 노, 정은 송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각기 일지군을 보내 급작스레 쳤다. 이에 송군은 능히 영체도 세우지 못하고 오자마자 대패해 달아났다. 송군은 이미 제나라 연합군이 여지없이 패한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홀로 노, 정과 싸울 신명이 나지 않았다. 제와 위와 연은 각기 패잔병을 수습하고 각기 본국을 향해 떠나갔다. 제공이 떠나며 기성을 돌아보고는 저주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기는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만일 기가 이 땅에서 존속한다면 내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재와 기는 이 하늘 아래에서 결코 함께 살지 않으리다. 그는 거듭 맹세하고 떠났다. 위기를 모면한 기나라 군우는 즉시 노와 정백을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크게 잔치를 베풀고는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이고 상을 줬다. 잔치 자리에서 영계가 말한다. 이번에 제후는 아무 이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우리에 대한 원한이 더욱 골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지금 두 군우께서 여기 계시니 이왕이면 아주 완전한 계책까지 지시해 줍시오. 노안공이 대답한다. 그걸 지금 결정할 순 없는 일이오. 차차 다음날 다시 도모합시다. 이튿날 노안공과 정료공은 기나라를 떠났다. 기호는 성박 30리까지 따라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도나라 군우를 전송했다. 노안공이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뒤였다. 정료공의 사자가 와서 지난날 양국이 문부 땅에서 동맹한 청의를 말하고 더욱 앞으로도 우호 있기를 청했다. 이로부터 노와 정이 한패가 되고 송과 제가 한패가 됐다. 한편 청나라에선 역성을 지키던 대부 공자 원이 세상을 떠났다. 제족은 정료공에게 아뢰고 탐백을 그 후임으로 보냈다. 이는 주한왕 22년 때 일이었다. 한편 제2공은 길을 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온 뒤 그 분을 삭히지 못해 시름시름 앓았다. 그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병세는 위독했다. 제2공은 세자 제아를 병상 앞으로 불렀다. 기나라는 우리와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다. 능히 기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라야 방가 위지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깊이 명심하여 들어라.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군위에 오르는 것이다. 나의 이 부탁을 제일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즉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를 갚지 못하는 자는 아예 나의 종묘에 들어서지도 말아라. 깊이 명심하고 이 원한을 풀게 하여라. 세자 제아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곤의 분부를 받았다. 제2공은 다시 이중년의 아들인 무지를 불러 제아에게 절하게 하고 부탁한다. 너의 부친 이중년은 나와 형제지간이며 나의 친동생이다. 나의 혈기라곤 세자 제아 하나뿐이구나. 내 마땅히 세자를 잘 섬기어라. 너는 새 임금에 대한 충성과 예의를 생전에 내게 하였듯이 하여라. 제2공은 말을 마치자 다시 뜰 수 없는 눈을 감았다. 모든 대부는 즉시 세자 제아를 받들어 상례를 지내고 즉시 그를 군위에 올려 모셨다. 그가 바로 재양공인 것이다. 한편 송나라 송장공은 정나라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박혔다. 어떻든지 정나라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야 말 작정이었다. 마침내 송장공은 그간 정나라가 갖다 바친 흰 구슬과 황금을 모조리 뇌물로써 위, 진, 네 나라에 나눠 보냈다. 과인은 정나라를 무찔러야만 한이 풀리겠습니다. 모든 군우께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송나라를 도와줍시오. 하고 송장공은 네 나라의 원조를 청했다. 한편 제나라는 마침 제2공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중이어서 다만 대부 옥름이 병차 150승을 거느리고는 송을 원조하러 갔다. 그리고 채와 위도 또한 각기 장수를 보내 송나라가 정나라를 치는 것을 도왔다. 한편 정나라 정료공은 송나라가 여러 나라 군사를 괴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상경 제족이 가난다. 싸우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송은 대국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기울이다시피 전력을 다해서 쳐들어오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사직까지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또 싸워서 다행히 이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전천지 원한만 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굳게 지킬 뿐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정려공은 대답 않고 오히려 결정을 짓지 못했다. 그런데 제족은 더 의논할 것 없이 밖으로 나가서 군사거나 백성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만 굳게 지켜라. 만일 적군에게 싸움을 정하는 자 있으면 엄벌하리라. 하고 지시했다. 이에 송장공은 대군을 거느리고 정성을 쳤으나 정나라 군사는 꼼짝 않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송나라 군사는 암만 싸움을 걸어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애꿎은 동쪽 교회만 노략질하고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그래도 정나라 군사는 모두 죽었는지 꼼짝 않았다. 송군은 드디어 거문에다 불을 질렀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성지 위에 문이 불덩어리가 되어 내려앉았다. 송나라 대군은 즉시 성 안으로 돌입했다. 사통 5달의 큰 길까지 물밀듯 들어갔다. 그러나 정나라 군사는 그림자도 없었다. 정려공과 모든 신하와 군사들은 이미 계획적으로 피란을 떠났던 것이다. 송장공은 텅 빈 태공에 이르렀다. 그는 거느리고 온 연합군에게 태공의 석가래를 벗겨내리게 했다. 송나라 군사들은 태공의 석가래를 수레에 옮겨 실었다. 송장공은 정나라 성안을 모조리 노략질했다. 송장공은 많은 물건을 가득 실은 병차와 군사들을 거느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국으로 돌아간 송장공은 정나라에서 가지고 온 태공의 석가래를 노문의 석가래로 대용했다. 그는 그렇게 정을 모욕하고 분풀이했다. 한편 피란처에서 돌아온 정려공은 모두가 황량해 버린 풍경을 보고는 잠못 울적했다. 그는 연신 탄식한다. 네, 늘 제족에게 구속만 받으니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리요. 이때부터 정려공은 모든 잘못이 제족의 독단에서 일어난 것이라 원망했다. 그는 속으로 은근히 제족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했다. 그 이듬해 봄 3월이었다. 주한왕은 병이 났다. 그 증세가 점점 위독했다. 주한왕은 주공 흑견을 병실로 불렀다. 물론 적자에게 천자의 위를 물려주는 것이 예법이다. 그러나 짐은 찾아 극을 몹시 사랑한다. 만일 그 형인 타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 다음은 동생 극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경은 주선하여라. 말을 마치고 주한왕은 풍화했다. 주공은 선왕의 유명을 받들어 우선 세자 타를 왕위에 모셨다. 그가 바로 주장왕인 것이다. 한편 정려공은 천자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받고는 즉시 사자를 보내 조상하기로 했다. 제족이 앞으로 나아가 간한다. 죽은 주왕은 우리 선군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축담이 활로 왕의 어깨를 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내 조상 한대야 그저 욕이나 얻어먹고 돌아올 것입니다. 정려공은 제족의 간하는 말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속으로 뼈물었다. 이놈 두고 보자. 뭐시든 내가 하려는 건 꼭 방해하는구나. 그는 속으로 제족을 더욱 미워했다. 어느 날이었다.
종료궁은 후원을 배회했다. 대부 옹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종료궁은 새들이 훨훨 날아다니며 맘대로 제잘거리는 걸 보고서는 처연히 한숨을 쉬었다. 뒤따라가던 옹교가 이상히 생각하고는 앞으로 나아가 묻는다. 지금 보물 당하와 경계가 화창합니다. 100가지 새들도 기꺼이 놀고 있습니다. 주공은 제후의 무기를 누리면서도 우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니 무슨 까닭이라도 있습니까? 종료궁이 외로이 웃으며 푸념한다. 100가지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노래하며 전혀 압제를 받지 않는구나. 그런데 과인은 새만도 못하니 어찌 기쁠 수 있겠느냐. 옹교가 한 걸음 다가서며 아랜다. 주공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종료궁이 대답 않고 옹교를 물끄러미 돌아본다. 옹교가 속삭인다. 듣건대 임금은 오히려 부모와 같고 신하는 자식과 다름없다 하더이다. 자식이 그 아비를 위해 근심하지 않으면 이는 곧 불효한 자며 신하로서 능히 그 임금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곧 이는 불충한 자입니다. 만일 주공께서 규를 불초하다 않으시고 신과 상의하신다면 고대 죽을지라도 감히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저 종료궁은 혹 주위에서 듣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나 하고는 한번 좌우를 둘러봤다. 그러고서 옹교에게 말한다. 경은 제족의 사위가 아니냐. 옹교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서로의 관계로 말하면 사위지만 정으로 말하면 남과 같습니다. 규가 제 시딸과 혼인한 것도 실은 송호의 협박에 부닥겨서 한 짓이고 또 제족으로 말할지라도 하고 싶은 혼인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제족은 어쩌다가 전 주공에 관한 말이 나기만 하면 항상 그리워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다만 송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야 벌써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종료궁이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묻는다. 경이 능히 제족을 죽일 수 있다면 경에게 제족의 자리를 주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책이 없구나. 옹교가 계책을 아랜다. 동쪽 교회는 지난번에 송군이 가장 많이 파괴하고 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왔으나 아직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사도에게 명하사 곡식 쌓는 창고를 수리하게 하고 동시에 제족으로 하여금 곡식과 배를 가지고 가서 그곳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합시오. 그러면 신은 동교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독주를 먹여 제족을 죽이겠습니다. 종료궁이 부탁한다. 이에 과인은 모든 것을 경에게 맡긴다. 경은 마땅히 자세히 알아서 하라. 이날 옹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제시를 대하자 자기도 모르는 결에 당황해졌다. 제시는 남편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여느 때와는 다른 걸 보고는 의심이 갔다. 오늘 궁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노라. 기씨는 남편의 기색이 더욱 달라지는 걸 봤다. 그녀는 더욱 의심이 나서 묻는다. 첩이 무슨 아오리까마는 안색을 배우니 오늘 조정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일이 크건 적건 간에 첩이 알아서 몹쓸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옹교가 태어난 채 하면서 대답한다.
장인이 파괴된 동쪽 교회에 가서 백성을 위로하게 됐는데 나도 그곳에 가서 잔치를 열고 장인의 수복을 칭송하기로 했소. 이 외에 별다른 일은 없소. 그러나 제시는 어쩐지 미심스러웠다. 우리 친정아버지를 대접한다면야 왜 하필 교회에서 하실 것이 뭐요? 옹교가 대답한다. 이는 주공의 본부이시니라. 그대는 더 묻지 마오. 제시는 더욱 의심이 났다. 그날 밤에 제시는 좋은 안주 상을 차려놓고는 남편 옹교에게 술을 권했다. 제족을 죽일 작정이기 때문에 옹교는 우선 마음부터 진정하려 아내가 간곡히 권하는 술을 마셨다. 이윽고 그는 대체 골아떨어졌다. 제시는 정신없이 쓰러진 남편을 한참 굽어보다가 사내 목소리를 지어 묻는다. 주공은 너에게 제족을 죽이라고 명하셨는데 뇌에 이미 잊었느냐? 대체에서 쓰러진 옹규는 꿈인지 생신인지 분별 못하고는 콧방맹이 소리로 중얼댄다. 어찌 그 일을 잊었으리요? 제시는 새삼 놀랐다. 그러곤 살며시 불을 껐다. 이튿날 옹규는 일찍 일어났다. 제시가 남편에게 말한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시지요. 다 알았습니다. 옹규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제시가 남편을 한번 홀겨본다. 다 그만두세요. 어젯밤 취해 주무시면서 여러 가지 잠꼬대를 하십디다. 그러니 누가 모를 줄 아오. 속히 속일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옹규는 잔뜩 이마살을 찌푸렸다. 만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출가 외인이라 여자는 남편만 좋을 뿐입니다. 다른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옹규는 비로소 찌푸렸던 이마살을 펴며 제족을 죽이기로 한 자초지종을 다 말했다. 제시가 남편의 말이 끝나자 걱정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궁중 이외에 잘 출입하지 않는 성미입니다. 동교로 갈지 안 갈지 걱정이구려. 첩이 하루 먼저 친정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지를 꼭 동교에 나가도록 하리다. 옹규가 말한다. 이 일이 성공하면 나는 그대 아버지의 위에 앉을 수 있으니 그대 또한 영화가 아니리오. 제시는 하루 앞서 친정으로 갔다. 친정에 당도한 제시가 모친에게 묻는다. 친정아버지와 남편과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그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한다. 그야 다 소중하지. 아니, 아버지와 남편과 어느 쪽이 더 소중하냐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이 귀여워서 역시 웃고 대답한다. 남편보다는 아버지가 더 소중하단다. 제시는 약간 놀랐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 남편이 없다. 누구나 세상에 나서면서부터 아버지만은 이미 정하여진 바라. 또 여자는 시집을 갔을지라도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으나 아버지만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게 남편을 인간에 비한다면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남편을 어찌 아버지에다 비할 수 있으리요. 어머니는 딸 내외가 서로 의좋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심히 한 말이었다. 그러나 딸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었다.
제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소녀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남편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드디어 옹규가 개책하고 있는 발을 다 고했다. 그 어머니는 이 천만 뜻밖의 말을 듣고는 크게 놀랐다. 그리고 즉시 남편인 지족에게 고했다. 지족은 머리를 조용히 끄덕이며 너희들은 말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 그때 알아서 처분하겠다. 하고 간단히 말했다. 이튿날 지족은 동교에 가서 백성을 위로하려고 준비를 했다. 지족은 이미 자기 신복 부하인 강소로 하여금 용사 10여 인을 거느리고는 제각기 비수를 품에 품고 뒤따라오도록 했다. 그래서 동교로 나가는 지족의 뒤엔 수행원이 많았다. 이땐 공자 알도 지족의 지시를 받고 집안 무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변란을 막으려고 이미 교회에 매복하고 있었다. 지족이 동교로 가는데 옹규가 도중까지 나와서 영접했다. 지족은 동교에 일러 백성들을 위로하고는 옹규의 안내를 받아 잔치자리에 갔다. 지족이 옹규에게 말한다. 나란 일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수고롭게 이렇듯 잔치까지 베풀고 대접하느냐. 도리어 송구하다. 옹규가 공손히 대답한다. 지금 교회의 봄빛이 한참 아름답습니다. 그저 약간의 음식을 갖추었습니다. 이 한 잔을 사양 마소서. 그는 제족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큰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만면에 웃음을 띠고는 백수하소서 하고 잔을 바쳤다. 제족은 손을 내밀어 잔을 받는 체하다 갑자기 옹규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왼손으로 그 술잔을 번개같이 빼앗았다. 지족은 즉시 그 술을 연못에 부었다. 순간 푸른 연못에서는 불빛이 번쩍 일어났다. 지족이 크게 호령한다. 이놈, 내 어찌하여 나를 이렇듯 희롱하느냐. 다시 좌우를 돌아보며 이 중에 나를 위해 이 불직한 놈을 끌어내릴 사람은 없느냐. 하고 호통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강선은 모든 용사와 함께 일제히 뛰어올라가 옹규를 사로잡아 끌어내렸다. 모든 용사는 파랗게 질린 옹규를 결박했다. 강선은 칼을 뽑았다. 순간 옹규의 목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용사들은 연못에다 목없는 시체를 발기로 차 넣었다. 이때 정료궁이 보낸 무사들은 옹규를 도우려다가 공자 아래 무사들에게 들켰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일대 수라장이 벌어졌다. 정료궁이 보낸 무사는 몇만 도망가고 거의 다 맞아 죽었다. 한편 궁중의 정료궁은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도망한 무사로부터 일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정료궁은 크게 놀랐다. 이제 제족이 나를 용납하지 않겠구나. 정료궁은 곧 뒷문으로 빠져나가 채나라를 향해 달아났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정료궁에게 그 일을 실패한 것은 옹규가 그 안에 제시에게 비밀을 누설해서 제족이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때 정료궁은 국가 대사를 옆편내하고 상의하다니 그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탄식했다. 제족은 정료궁이 이미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공부 정숙을
위나라로 보내 도망가 있는 임금 정소공을 모셔왔다. 이리하여 지난날에 폐해당했던 정소공은 다시 돌아와 정나라 임금이 됐다. 제족의 정소공 앞에 나아가 국공 재배한 뒤 신은 지난날 서약한 바와 같이 이제야 주공께 신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다.